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카톡녀 유승진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스타리아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건 이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검은색이 확실히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의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 로봇컷 같은 DRL이 가장 멋지게 보이는데, 지금 이 DRL에 약간 숨은 함정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일자로 다 켜져 있지만 평상시에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을 때는 이 가운데는 불이 들어오지 않고 좌우로만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헤드라이트를 켰을 때만 이렇게 가운데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법규에 문제가 있어서 이 가운데에는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에서 정말 놀라운 게 있다면 바로 단차인데요, 단차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췄어요. 정말 곳곳에 단차들이 너무 잘 맞아 있어서 심플한 디자인에 이렇게 단차를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울 텐데 굉장히 잘 해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지금 헤드라이트를 잠깐 보게 되면요, 이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총 8개의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제일 위에 2개는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라운지 모델의 휠을 보게 되면 이게 다이아몬드를 위에서 내려온 듯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휠이거든요. 확실히 투어러 모델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거대한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뭐 사람 얼굴만 할 정도의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쪽에서 딱 봤을 때는 가로로 넓은 게 아니라 위아래 세로로 넓어서 시야는 어떻게 잡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시승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지금 깜빡이가 들어오는 게 있고, 그리고 밑에 후추방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뒷부분 2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유리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창문 크기는 요만큼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옆으로 열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내부의 환기나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 이 옵션을 넣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창문인 부분이랑 일반 유리인 부분에 약간의 농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량 옆면 자체가 일자로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밋밋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뒤 팬더 부분을 좀 두껍게 볼륨감 있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차의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단조로움을 좀 탈피했다는 게 이 팬더 부분에서 조금 느껴지고, 지금 이 스타리아의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기존 스타렉스와 조금 비슷하면서 아닌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로즈골드의 현대 마크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스타리아라고 이 유리 안에 글자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리어 스포일러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이게 있음으로써 차가 조금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내주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와이퍼가 위에 부분에 숨어 있는데 와이퍼의 크기로 봤을 때는 지금 딱 끼는 부분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판 자체가 여기까지가 다 유리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창문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만 아마 시야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는 위에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큐브 모양의 픽셀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부분은 법규 문제 때문에 불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이렇게 장식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반 투어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큐브 모양이 아니라 그냥 검은색 플라스틱 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팅 라인이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차라기보다는 트렁크를 열게 됐을 때 이 부분이 같이 열리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미등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여기가 조금 더 진하게 들어오고요. 그 밑에 요 세 줄이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지시등인데 시퀀셜 방식으로 커지긴 합니다만 4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게 뭐 시퀀셜인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켜지는 수준이고요. 그 밑에 한 줄이 후진등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후진등이 좀 밝게 들어와서 뒷차가 막 못 보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 트렁크를 한번 열게 되면요, 네, 이렇게 굉장히 넓게 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양막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캠핑 같은 거 가셨을 때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일반 도로에 주차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 주차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 트렁크 열리는 폭이 너무 넓어서 이렇게 트렁크 쪽으로 짐을 싣기에는 평상시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트 같은 데 이용하실 때는 2열 문을 여셔서 짐을 적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반응이 잘 되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나 이런 아이들이 다칠 염려는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스타리아 이 열쇠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모양도 이쁘고요. 유선형으로 약간 스타리아의 모양을 닮았어요. 진짜 우주선처럼 좀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기 슬라이드 도어를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게 차키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트렁크는 물론 양쪽 슬라이드 문도 개폐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열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히 이 공간적으로 스타렉스와 정말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핸들의 질감도 굉장히 푹신푹신해서 많이 발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소재들 플라스틱이네. 그리고 지금 대시보드 자체가 운전자 쪽은 운전할 때 좀 대시보드가 가까워야 편하기 때문에 운전자 쪽은 좀 튀어나와 있고요. 조수석 쪽은 조금 넓어야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를 깎여서 공간이 더 여유로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 좀 트집을 잡는다라고 하면 요 위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위에 부분 지금 불 들어오는 부분이 이렇게 딸깍딸깍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고급성을 지향하는데 이렇게 딸깍이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트집을 잡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것 말고는 생각보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부분에 수납 공간, 여기 부분에 수납 공간, 여기 부분 USB 단자가 있는데 옆에 블랙박스가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서 빌트인 캠을 다운받고 할 수 있는 포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부분에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지 안 매고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는 창도 있어서 야, 너 안전벨트 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다는 것도 좀 잘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에 이 센터 콘솔 부분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거든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고 이 밑에도 따로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병 같은 건 이 밑에다 넣으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USB 포트 2개와 12V 단차가 있는데 이 차량이 전부 다 USB A 타입의 포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C 타입의 포트를 한두 개쯤 넣어줘도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저는 스타리아 2열에 탑승해서 시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코로나 관계상 탑승자가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이 조금 단조로울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운전은 지금 현대자동차 관계자분이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스타렉스를 굉장히 많이 타봤거든요. 그런데 후열의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스타렉스와는 정말 다른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물론 뭐 세단 정도의 승차감까지는 조금 아니더라도 스타렉스가 이 정도의 승차감을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생각보다 그 부분이 굉장히 놀랐고요. 이 시트 자체가 사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착자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의 재질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좋고요.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저의 머리를 잘 받쳐주기 때문에 숙면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딱 하루를 릴렉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차 자체도 기존 스타렉스보다 확실히 정숙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존 스타렉스를 타다 보면 약간 귀가 먹먹한 소리가 계속 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차는 딱히 그렇게 귀가 먹먹한 소리가 들어오지도 않고 정숙한 상태의 차를 느낄 수 있고요. 이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물론 옵션이긴 합니다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사제로 옵션을 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후륜구동에서 전륜구동으로 바뀌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겨울에 사람을 많이 태웠는데 눈길을 가는 게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운전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륜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담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정말 기존 운전자들의 불편한 사항을 많이 반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타렉스가 나온 지 14년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편의 장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창문이 확실히 개방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진짜 딱 기차에 앉아서 옆에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옆으로 열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 프레임이 하나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이 옵션을 집어넣지 않으면 통 유리에 뒤에가 살짝 틸팅이 되는
창문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창문을 많이 열지 않고 오히려 개방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하면 이 옵션을 안 하시고 오히려 그 창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 루프 글라스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도 굉장히 큽니다. 릴렉션 시트를 했을 때 밤하늘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재미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크기의 루프 글라스고요. 2열을 위한 급속 충전 단자가 있고 가운데 220V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수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다면 앞에 테이블을 놓고 노트북을 올려서 어느 정도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타리아의 좀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모델에 따라서 시트를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7인승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2열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릴렉션 시트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라운지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시트가 준비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투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좌석이 풀 플랫이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매트를 깔면 성인 2명이 충분히 넓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캠핑용 차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투어러 모델이 판매량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원, 유치원, 교회 이런 데서 많이 애용이 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이죠. 네, 저는 지금 스타리아 2.2L 디젤 7인승 라운지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굴러가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굴러가는데 지금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갈 때도 스타렉스에 비해서 이 스타리아는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을 넘어가면, 지금 방지턱을 넘어갈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스타렉스에는 있거든요. 근데 스타리아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이 차암 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엔진음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엔진음도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편은 아니고요. 엔진음이 오히려 운전석보다는 저쪽 조수석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잠깐, 이것 때문인가? 네, 이 썬루프 차양막을 열게 되면 풍절음이 이 썬루프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네요. 이 차량막을 닫으면 차량이 좀 많이 조용해집니다. 이 썬루프 쪽으로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촬영을 위해서 좀 열어놓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차를 운전하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계기판이에요. 이 계기판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위로, 대시보드 위로 솟아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HUD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가운데 내비게이션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속도계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딱히 HUD가 없어도 충분히 그 느낌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잡고 있어서 원가도 절감하고 그리고 시야도 확보하는 아주 재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요 가운데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려면 살짝만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약간 살짝 고개를 돌리고 곁눈질로 이렇게 조금 더 내려야 내비게이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보다는 요 클러스터에 나오는 짧은 내비게이션을 더 자주 애용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공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이게 버튼이 너무 많아요.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눌렀을 때 햅틱 반응이 없어서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도 약간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데 뭐 사운드로 알려줘서 어느 정도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버튼의 구성 자체가 살짝 애매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기 순환이나 외기 순환을 선택하는 버튼, 이런 것들이 조수석 쪽 조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기가 조금 힘들고요. 몸을 이렇게 숙여서 눌러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스타렉스에 비해서는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가로로 넓지 못하고 세로로 길다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조금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측 깜빡이를 켜게 되면 계기판 토크 부분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표시가 되고요. 좌측 깜빡이를 켜면 좌측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리아의 핸들, 굉장히 이 조영하는 느낌이 가볍습니다. 물론 속도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핸들이 조금 무거워지긴 하는데 이 차는 좀 내가 마음대로 좀 조정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게끔 그렇게 좀 가벼운 핸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할 때도 이거 브레이크 좀 세게 밟아야 되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도 생각보다 브레이크 담력이 세지 않아서 좀 깊숙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약간 웃긴 게 라운지 모델이 투어러 모델보다 더 큰 브레이크 패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타는 인원수도 투어러가 더 많고 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싣는 차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큰 브레이크 패드를 가져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라운지가 조금 더 큰 브레이크 패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살짝 의아한 부분입니다. 투어러나 카고 모델을 운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조금 더 깊숙하게 밟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스타리아 창문이 굉장히 크잖아요. 창문을 지금 내려보게 되면 네, 와, 지금 창문이 완전히 다 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크게 창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크게 창문이 열리는 차량이 있었나 싶어요. 이 창문이 다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팔을 벨트 라인에 올려놓고 운전을 하게 됐을 때 창문이 다 열리게 되면 이 팔이 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문이 다 열리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 카니발보다 1토크가 적은 44토크 그리고 177마력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차를 움직이는데 177마력, 마력이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끌고 다니는 셀토스도 177마력이기 때문에 소형차가 177마력인데 이 정도 덩치되는 차가 177마력? 심장병 걸린 차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좀 밟아보면요, 네, 확실히 좀 아쉽네요. 네, LPG 모델은 32토크에 240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LPG 모델이 더 잘 치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디젤 모델보다 LPG 모델이 그리고 30만원이 싸요. 근데 이 LPG 모델을 선택하시면 4륜 구동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빠지게 됩니다. 이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시동을 껐을 때 바람을 불어서 말리는 기능인데 스파이 같은 게 덜 쓸게 되고 에어컨 필터를 덜 자주 갈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LPG로 하면 그 기능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스타리아가 기존 스타렉스 대비 기본적으로 좋아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뒤에 들어가는 멀티링크 서스펜션도 그렇지만 전 좌석에 헤드레스트가 생겼습니다. 기존 스타렉스는 가운데 좌석을 접었다가 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헤드레스트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 좌석에 헤드레스트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편안한 승차감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전 좌석 3전식 안전벨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자리가 3전식이 아니라 가로를 한 번만 체결하는 그런 안전벨트였는데, 그게 막 어디다 꽂아놓고 할 때도 없어서 바닥에 굴러다니고 꼬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리에 안전벨트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전벨트 위치를 굉장히 잘 잡고 전부 다 3전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서 많이 신경 쓴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타리아는 안전 보조 사양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안전 경고로 들어가는 사양은 딱히 없고요, 대부분 다 안전 보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후진을 할 때 다른 차가 오면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준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확실히 그런 안전 사양들을 기본으로 장착해 둠으로써 어린이집이나 학원 차량들 이런 쪽에서 많이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한 사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스타리아는 모든 차량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벤 모델인 카고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 시켰고요. 지금 100km로 설정을 맞춰놨는데 구간 단속 90km 구간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기아차가 이 차로 중앙 유지를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은 딱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구간이 카메라도 좀 많고 구간 단속도 있었던 그런 구간인데, 지금 연비가 11.8, 11.9 거의 뭐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연비가 좀 잘 나오는 편인 것 같고요. 기존 스타렉스 대비 가격이 높아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탑재된 옵션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스타렉스 말고 새로운 기종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이 스타리아가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신형 카니발 풀옵션, 이 스타리아 라운지 풀옵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스타리아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고 이 좌석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카니발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카니발 말고 조금 더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스타리아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스타리아와 관련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카통령 유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